조용하지만 때로는 격렬하고요. 절제되어 있지만 때로는 풍요로운 느낌. 아마 볼보의 여러 가지 차량들을 아마 타보셨던, 만나보셨던 분들이라면 그러한 느낌을 아마 가지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2018년 이후 세대 변경 없이 두 번의 페이스리프트만 겹쳐서 지금 국내에 선보이고 있는 XC60인데요. 어떻게 보면 요즘의 모델 체인지 시기를 봐도 한 세대가 완전히 바뀔 만큼의 시간을 훌쩍 넘어선 시간이기도 한데요. 참 그런데도 이 차량의 외관을 보면 촌스럽다는 생각이 들지가 않습니다. 요즘처럼 지나치게 화려함을 추구하고 이 덩치를 부풀린 그러한 SUV들, 프리미엄 SUV들과는 또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두 번째 페이스리프트지만 변화점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라이트 그릴과 힐의 디자인 정도만 바뀌었고요. 이제는 테마를 두 가지를 선택을 할 수가 있는데요. 시승 차량의 측면에 이 실버 색상의 몰딩이 덧대어진 테마를 가지고 있는 차량입니다. 다크 테마도 선택할 수 있긴 하고요. 다크 테마가 사실 조금 더 차량과는 잘 어울린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랫동안 봐도 질리지 않는 디자인을 꾸준하게 이어오는 것은 이 볼보가 지닌 디자인의 힘이 아닌가 싶습니다. 최근 좀 반가운 소식이 있었어요. 예전에 볼보에 있던 디자이너 토마스 잉게너트가 잠시 폴스타로 갔다가 다시 이제 볼보의 디자인 수석에 앉게 됐다는 내용을 좀 전해드리기도 했습니다. 요즘 우리가 보고 있는 볼보의 디자인을 정립한 분이 바로 이분인데요. 볼보의 새로운 모델에 대한 기대감들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 만큼 아마 어깨가 좀 무거울 것도 같습니다. 앞으로 더 멋진 디자인이 나올 것 같기도 하고요. 차량의 측면에서 보면 20인치 휠이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디자인적으로 본다면 20인치 휠이 가장 좋은 적당한 모습을 보여주는 타이어인 것 같긴 한데 이따가 주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지만 조금 큰 감은 있습니다. 시선을 후면으로 돌려보면은 기존보다는 조금 더 어두워진 리어램프의 형상도 볼 수가 있고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입니다. 엔진을 탑재하고 있는 모델이긴 하지만 배기구의 디자인을 완전히 감춰놨기 때문에 역시나 이런 것을 통해서 또 전동화 모델이라는 것도 다시금 또 확인할 수가 있고요. 차량의 오른쪽 안에는 T8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임을 표시해주는 로고가 박혀 있습니다. 실내 역시나 스칸디나비아 미니멀리즘을 추구하고 있는 볼보의 디자인을 정말 잘 녹여내고 있는 형상 그대로이고요. 이전과도 크게 변화가 없습니다. 하지만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은 계속 꾸준히 발전하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이제 볼보 코리아가 정말 잘하는 부분이기도 하죠. 수입차 브랜드 가운데 가장 일찌감치 T맵을 적용했던 브랜드이기도 하고요. 그렇다 보니까 사용성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발전을 해서 이 앱 화면으로 가게 되면은 T맵 오토라든지 누구 오토 같은 것들을 이제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누구 오토 같은 경우에는 음성 명령을 통해서 다양한 정보들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T맵 오토 같은 경우에도 메인 디스플레이, 계기판, 헤드업 디스플레이까지 이 경로를 모두 다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길 잃어버릴 걱정도 없을 것 같습니다. 이 주행 모드도 다양한 주행 모드를 지원하고 있는데요. 하이브리드, 파워, 퓨어, 오프로드, AWD까지 다양한 주행 모드를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이 주행 모드는 그러니까 전기 모터와 엔진의 개입 이런 것들을 조절하고 구동 방식을 바꿔주는 주행 모드의 변경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가장 앞에 있는 하이브리드 모드는 엔진과 전기 모터, 아무래도 그래도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이니까 전기 모터를 더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지금 같은 고속 주행에서도 전기 모터를 꾸준히 사용해주고 있거든요. 파워 모드에서는 좀 더 스포티한 주행에 맞게 서스펜션의 세팅이라든지 스티어링 휠의 담력 이런 것들이 조절이 되고요. 퓨어 모드에서는 오로지 이제 전기 모드만으로 주행을 하게 됩니다. 지금 계기판에 보면요, 이 배터리 표시가 나와 있고요. 지금 현재로서는 55km라고 표시가 되고 있는데 배터리가 완충된 상태에서는 60km를 조금 넘는 거리까지 전기 모터만으로 주행이 가능합니다. 출퇴근 거리라든지 통학하는 거리로서는 충분한 거리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제가 처음 차를 받았을 때, 이 시승 차량을 받았을 때 한 35km 정도 주행할 수 있다고 나와 있었거든요. 하지만 이 배터리 사용을 자동이 아니라 충전으로 놓게 되면 대부분의 주행 상황, 특히나 이제 파워모드 같은 경우에 엔진만 사용하는 경우에도 이 엔진의 힘을 이용해서 배터리를 계속 충전을 하게 됩니다. 제가 한 50km를 주행을 하니까 배터리 잔량이 35km에서 55km 주행 가능까지 올라오더라고요. 하지만 배터리 용량이 전기차처럼 그렇게 큰 게 아니기 때문에
때문에 역시 소모도 빠르게 이루어지긴 합니다. 나의 주행 스타일에 따라서요. 그리고 이렇게 이렇게 고속도로로 주행하는 경우에는 배터리 소모가 더 많기 때문에, 또 회생제동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배터리 소모가 많아지기 때문에 배터리 잔량이 빠르게 줄어드는 것도 있는데요. 시내 주행에서는 아무래도 브레이크를 자주 사용하다 보니까 배터리 충전이 조금 더 원활하긴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조금 더 조용하게 주행하겠다거나 아니면은 전기 모터를 사용하는 빈도를 좀 늘리고 싶다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이 충전 모드로 설정을 하시고 배터리를 좀 어느 정도 충전해 주시면 사용하기가 더 편할 것 같고요. 스티어링 휠의 감도도 부드러움, 단단함으로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상황은 그냥 부드러움에 놓고 하셔도 큰 지장은 없을 것 같아요. 두 모드 간에 느껴지는 피드백의 차이가 그렇게 뭐 크지 않으니까요. 실내 공간 역시 부드러운 이 그레이 톤, 그 다음에 블랙 컬러, 그 다음에 화이트 톤의 색상들이 어우러져서 굉장히 고급스러운 느낌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바오의 윈키스 사운드 시스템은 정말 이 좋은 사운드를 들려주거든요. 저는 사실 이 차값의 한 9분의 1 정도는 이 사운드의 만족감에서 온다고 생각이 들 정도로 이 좋은 사운드를 들려주고 있고요. 하지만 좀 볼보를 시승할 때마다 말씀드리기도 하지만 많은 기능을 디스플레이 안에, 터치 디스플레이 안에 포함한 만큼 조작 편의성은 조금 더 불편한 부분이 있습니다. 뭐 볼보 모델들의 공통적인 아쉬움이기도 하겠고요. 특히나 요즘처럼 좀 추운 날씨에 이래저래 좀 공장치를 조작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때마다 운전 중에 이 터치 버튼을 조작하는 게 다소 좀 불편하긴 합니다. 폭스바겐 그룹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좀 물리 버튼을 더 많이 사용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좀 볼보 같은 프리미엄 브랜드들이 앞으로 좀 어떻게 이 실내 공간의 구성, 특히나 이제 버튼 조작성에 있어서 어떤 변화를 좀 보여줄지 좀 궁금해지기도 합니다. 수석 디자이너가 바뀌었으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변화도 분명히 있을 것 같고요. 2열 시트 공간도 여유롭습니다. 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이기 때문에 이 가운데 사실 배터리가 크게 들어가거든요. 실제로 구동축이 지나고 있지는 않습니다. 전류는 엔진이 구동을 시키고요. 이 후륜 같은 경우에는 전기 모터의 힘으로 구동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래는 이제 배터리가 위치하게 되기 때문에 이렇게 툭 튀어나와 있는 부분이 있어서요. 성인 3명이 같이 앉기에는 사실 조금 불편한 부분이 있습니다. 가운데 앉은 분이 다리를 벌리고 앉아야 되는 불편함도 있고, 그 가운데 발을 놓는 공간이 그렇게 넓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점도 좀 감안하셔야 될 것 같고요. 하지만 뭐 그것을 제외한다면 머리 공간이나 뭐 발을 놓는 공간 굉장히 여유가 있고 1열만큼 2열도 편안한 시트 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각도 조절은 되지 않지만 편안함을 추구하는 볼보의 시트는 여전하고요. 또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이기 때문에 적재 공간에서 약간 손해를 보는 것도 있습니다. 기존에 있던 뭐 내연기관이라든지 마일드 하이브리드 모델보다 이 아래쪽에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와 관련된 이 부품들이 위치하기 때문에 조금 더 공간을 많이 잡아먹거든요. 그래서 다소 조금 마일드 하이브리드 모델보다는 적재 공간이 좁아진 것은 있지만 뭐 일상생활에서 쓰기 나쁜 공간은 아닙니다. 자, 이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에 대한 얘기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굉장히 만족스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볼보라는 브랜드가 사실 뭐 퍼포먼스를 굉장히 추구하는 브랜드는 아닌데요. 그 라인업 가운데 이 T8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은 굉장히 스포티한 움직임을 나름 좀 보여줍니다. 449마력의 출력을 발휘하고요. 전기 모터의 힘이 더해지면서 4바퀴를 모두 다 굴리는 4륜구동 시스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지 상태에서 가속을 할 때의 느낌, 이럴 때 뭐 동력 손실되다는 느낌 없이 4바퀴의 고루 토크가 전해지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조금만 가속을 해도 이 발끝에서 살아나는 이 토크 때문에 조금 부드러운 세팅이다 보니까 차 앞코가 살짝 들릴 정도로 강한 힘으로 이 차량을 밀어주게 됩니다. 지금처럼 배터리가 좀 충분한 상태에서는 이 전기 모터의 힘이 적극적으로 더해지면서 아주 호쾌한 가속을 보여주고요. 이러한 상황들은 이 계기판 오른쪽에 있는 전원 그리고 충전 게이지를 통해서 어떤 상황에서는 전력을 좀 더 많이 쓰고 어떤 상황에서는 충전되는 상황인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많이 쓰실 이 하이브리드 모드에서는 가만히 정속 주행하는 상황에서도 이렇게 전기 모터의 힘으로 주행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확실히 작년에 시승했던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보다는 호쾌한 주행을 하는데 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이 적합한 것은 사실입니다. 자, 하지만 조금 솔직히 얘기하자면요, 뭐 볼보뿐만의 문제는 아닌데 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라는 이 파워트레인 자체가 요즘 사실 약간 좀 계륵 같은 형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동화로 전환되기 초기에 많은 뭐 유럽의 제조사들이 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적용하기도 했었는데 요즘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잘 알고 있는 하이브리드 시스템의 성능이 뭐 배터리의 용량이라든지 전기 모터를 활용하는 구간의 영역이
굉장히 넓어지면서 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를 좀 위협하는 상황이기도 하죠. 뭐 거기다가 가격차도 어느 정도 좀 상당히 많이 나기 때문에 오히려 소비자들은 아니 뭐 굳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살 게 있나? 요즘 하이브리드 좋던데 하면서 하이브리드로 좀 더 시선을 많이 돌리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행을 해보면은 이 넉넉한 전기 모터의 힘으로 만족스러운 주행을 펼칠 수가 있지만, 만약에 차를 사는 상황에서 이 지갑을 여는 상황에서라면 조금 고민을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 같아요. 차량은 비교적 정숙한 편입니다. 이중접합 유리를 적용하면서 외부 소음을 잘 차단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 경쟁 모델들과 비교할 때 차음 수준이 살짝 아쉬운 점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 풍조름 같은 경우는 잘 차단하고 뭐 외부 소음도 잘 차단하고 있지만, 이 차량 하부에서 올라오는 마차량들은 다소 조금 실내로 들이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게 또 20인치 타이어를 장착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커지는 부분도 있는 것 같고, 사실 승차감에 있어서도요, 뭐 에어 서스펜션을 장착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굉장히 부드럽고 안락한 승차감을 가지고 있는 것은 맞지만, 가속 방지턱 같은 경우에도 뭐 2차적인 충격, 특히나 이 뒤쪽에 전해지는 충격을 아주 깔끔하게 정리해주는 에어 서스펜션의 느낌은 굉장히 좋았는데요. 하지만 잔진동을 좀 처리해주는 능력,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세심한 이러한 컨트롤이 조금 아쉽긴 하더라고요. 이런 점에 있어서는 굳이 비교를 해보자면 뭐 벤츠 GLC 같은 경우가 정숙성에 있어서는 조금은 더 낫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승차감도 승차감이지만 뭐 에어 서스펜션 덕분에 뭐 짐을 실을 때 차고의 종고를 조금 낮춰주는 기능도 있어서요, 여러 가지로 좀 편리하게 사용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경쟁 모델을 할 수 있는 벤츠 GLC나 뭐 BMW X3 같은 차량들과 비교할 때 주행 감각에 있어서 예리함이 조금 무딘 것은 사실이고요. 당연히 운전의 재미만 따지자면 독일 브랜드 차량들이 앞선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독일 제조사가 갖고 있지 못한 것을 이 볼보는 가지고 있죠. 독일의 자동차들이 정밀한 기계에 가깝다면 볼보의 차량들은 따스한 가구와 같은 느낌을 전해줍니다. 흡사하고 있는 사람들의 감성적인 부분을 채워주는 따스함을 가지고 있는 차량이거든요. 거기다 실제로 오래 이렇게 주행을 해도 편안함에 있어서는 볼보가 압도적으로 훌륭합니다. 시트 같은 경우에도 마사지 기능이라든지 각도 조절, 뭐 러버 서포트 기능, 이런 모든 기능들이 운전자에게 정말 불편함을 주지 않고요. 실제로 저도 한 2박 3일 동안 지금 시승을 하면서 사실 운동하다 자꾸 살짝 허리를 다치는 상황이라 시승이 조금 괜찮을까 걱정하기도 했는데, 정말 편안하게 긴 시간 동안 운전을 해도 편안하게 주행을 할 수가 있었거든요. 거기다 지금 보고 있는 이 가격에 뭐 고민할 거 없이 모든 옵션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경쟁사에서는 이런 옵션들 집어넣다 보면은 가격이 뭐 쭉쭉 올라가게 되거든요. 볼보 XC60 T8은 과시하지 않는 사람을 위한 차입니다. 뛰어난 성능을 가지고 있지만 거만하지 않고요, 고급스럽지만 요란하지 않습니다. 8년이나 된 디자인이 여전히 신선하게 느껴지는 것도 장점이죠. 물론 독일 차들의 정밀한 퍼포먼스, 뭐 일본 차들의 실용성, 국산 차들의 가성비, 이런 것들이 우선이라면 그런 차 선택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볼보를 선택하는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죠. 내 삶의 질이 좀 더 높아지길 원하는 분들이라면, 또 스티어링 휠을 잡고 있는 나의 시간뿐만 아니라 가족의 시간도 더 크게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 볼보를 선택하지 않을 이유가 없을 것 같습니다. 스웨덴의 프리미엄은 바로 이런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오토뉴스 원상동이었고요. 저도 다음 시즌 통해서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